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97만 4,6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4,062명, 완치 563만 9,02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8,0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창조부 장관은 외국 여행객에 대한 검역 금지 정책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보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며 잘 훈련된 지역부터 코로나 감염 확산이 통제된다고 간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관은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리, 바탐, 빈탄섬에 대한 무검역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코로나 감염 확산이 잘 통제된 것에 따른 확대 시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무검역을 시행한 3개의 지역은 감염 수준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착 비자 또한 23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관은 여전히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보건 규정을 엄격히 지키기를 바라며 코로나 대응 어플인 뿌둘리 린둥이를 규정에 따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예배당 인원 제한은 여전히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개혁부 장관은 외국 여행객 검역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가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여행 제한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해외 활동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장관에 의해 3월 21일 월요일에 취소되며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코로나19에 의한 해외여행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할 경우 관련된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바발리 지역의 사회적 제한 조치는 다시 2주 동안 연장되어 4월 4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전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장은 내무부 장관 지시 18호로 시행되었으며 4단계 지역은 없으며 3단계 지역이 39개, 2단계 지역이 83개이며 1단계 지역은 6개 구역입니다. 자카르타는 전 지역 2단계에 속하며 발리도 대부분 지역이 2단계에 속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이후 슈퍼항체가 생기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회피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면역은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면역력을 보이지만 코로나에 감염돼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액뿐 아니라 코점막에서도 이중으로 항체가 생겨 코로나에 대적할 면역력이 10에서 14배까지 더 생깁니다. 이를 표현한 의학적 용어는 없지만 언론에서는 슈퍼면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인 120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감염 발생률이 12.85%였으며 1회 예방접종을 할 경우 감염 발생률이 1.55에서 1.82%로 낮아집니다. 예방접종 1회 이후 감염된 사람은 이후 감염 발생률이 0.5에서 0.62%로 더 낮아지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 감염된 사람은 0.36에서 0.4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과 자연감염을 통해 얻는 면역 사이에 다른 종류의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슈퍼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다시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의 주요 증상은 근육통 발열 등 전신 반응이 오는데 따로 코, 목 점막의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인후통을 일으키는 오미크론에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코, 입, 후두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허파 등 하기도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항체를 얻는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도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맞아야 하는 연 1회 백신 접종으로 체계가 갖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작년 약 230만 명의 아동 노동자가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동부 술라웨시주는 아동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서부 술라웨시와 파푸아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제회의를 앞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동 노동자는 글로벌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75%는 아프리카에, 7%는 라틴 아메리카에, 18%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아동 노동력은 1.43%이며 아시아에서 보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인도네시아의 10세에서 17세 사이에 어린이들 150만 명 이상이 담뱃잎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약 50만 개 이상의 담배 농장이 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담뱃잎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 기구 휴먼라이츠 워치는 인도네시아의 담뱃잎 농장들을 확인하기 위해
동부자바, 중부자바, 서부두사 등가라주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메스꺼움,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니코틴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니코틴 중독은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미산업 농가에서도 노동하는 어린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주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맨발로 일하는데 금지된 비료 또는 독한 살충제가 뿌려져 있어 만약 발에 상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파뮤 수레를 밀고 다닐 때는 발에 상처가 안 날 수가 없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결제 회사인 비자 월드와이드 인도네시아는 최근 소비자 지불 패턴이 비접촉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 사회 활동에서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자 인도네시아 대표는 말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지식이 풍부한 Y세대의 부유층은 80%가 비접촉식 지불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MZ세대에서는 78%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결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소비 생활이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으로 보이고 위생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접촉식 결제가 사용된 사업처는 슈퍼마켓이 17%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소매 쇼핑, 해외여행, 편의점 구매, 음식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비접촉식 결제 수단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결제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20개가 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비접촉식 결제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비접촉식 결제 수단은 100만 루피아 이하의 거래에서는 핀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탭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44차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와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키로 하겠습니다. 이번 IPU 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의회 대표단 중 조코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의회 지도자는 박 의장이 유일합니다. 박 의장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발리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PU 총회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한 직후 가진 면담에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양국 경제 협력 강화, 한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의정생활 20여 년의 반 이상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회의장을 맡고 난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힘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2024년 8월에 있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코위 대통령에게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요소수가 부족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지원을 해줬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속히 비준돼서 양국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또한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과 잠수함 건조 협력에도 인도네시아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의 책임자는 정부의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10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기온 상승이 섭씨 4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4도가 오를 경우 해수면은 6m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자카르타의 90% 지면이 해수면 아래에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자야위자야의 얼음이 대부분 녹았습니다. 1850년에 자야위자야 산맥에는 600km에 이르는 약 2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빙하지대가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1%에 불과한 2제곱킬로미터만 남았으며 두께도 31.49m에 불과합니다. 현재 연구진들은 2030년에 0.5도의 기온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강수량이 20% 증가하고 건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이전에 인도네시아에는 5에서 7년의 주기로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였지만 2030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열대성 폭풍과 집중호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1년 재해 건수는 5,400여 건인데 2100년에는 4배 더 많은 2만 건의 기후재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대기질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4.3g으로 세계에서 17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로 기록되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제곱미터당 19.1g으로 5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보고서와 비교하였을 때 당시 인도네시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7g이었기 때문에 2020년보다 대기질이 개선된 것입니다. 도시 기준으로 자카르타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9.2g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위는 수라바야이며 3위는 반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위를 기록한 자카르타의 경우 6에서 7월에 가장 높은 오염 농도를 보였으며 평균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54.5와 57.2g입니다. 대기 오염이 가장 적을 때는 1에서 2월과 11에서 12월이며 평균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25.4g입니다. 반면 사마린다, 카유아궁, 반다아체, 팔랑카라야는 가장 오염이 적은 도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총 117개 국가와 6,475개의 도시에 대한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M2.5의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 우리의 신체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체내로 유입되기 용이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천식, 뇌졸중, 심장 및 폐질환이 유발되며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도시 중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는 천안이며 2021년 평균 세제곱미터당 28.1g의 대기오염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축구 19세 이하 대표팀이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주간 대구에 머물며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선수 40여 명과 코칭 스태프 22명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지난 3월 12일 한국으로 입국, 7일간 격리 후 경북 영덕으로 이동해 훈련을 실시했으며 3월 24일 대구로 이동해 4월 14일까지 머무르며 대구 스타디움, 강변 축구장 등 대구 곳곳의 축구장에서 자체 훈련과 연습 경기를 실시합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2023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을 대비한 훈련의 시작으로 대구에서 머무르는 기간 중 현재 울산에서 소집 훈련 중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도 2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대표팀 간의 연습 경기는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3월 25일과 3월 29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 비즈비 대구 은행파크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대구 경북 지역 프로축구단의 2군팀, 유스팀들과의 연습 경기도 조율 중이며 4월 14일 모든 훈련을 종료하고 서울로 이동, 15일 인도네시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원활한 전지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전지훈련지로서의 대구가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